자, 일단 대원외고 내신 수학에 관련해서 뭐 신문십답 이렇게 한번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비고일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제 가장 좀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 위주로 좀 몇 개 좀 추려봤는데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 난이도죠. 예, 시험 난이도가 어떤가요? 요거를 뭐 가장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일단 그 등급 컷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1학기 중간 1컷은 92점이었고요. 그리고 1학기 기말은 1컷이 85점이었고요. 그리고 2학기 중간은 1컷이 93이었고요. 그리고 2학기 기말은 이번에 시험이요. 1컷이 81점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도 그 전에도 중간은 조금 이제 쉬운 편이고 기말은 되게 어렵고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도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원외고 하면은 수학은 무조건 뭐 이제 학교 프린트가 중요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의 난이도는 어떤가요?도 많이 물어보는데 아마 이미 뭐 학교 프린트를 좀 풀어본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난이도는 일단은 이제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상입니다. 난이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어렵냐면은 그 혹시 마더텅이라는 문제집 아시죠? 뭐 되게 유명한 문제집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로 이제 쭉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죄다 긁어 오세요. 마더텅에 있는 문제집을. 그래서 학부는 그냥 마더텅의 일부예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문제집 모의고사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 고난도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객관식 21번 끝에 문제나 뭐 단답형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학교 프린트에 상당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난이도는 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개중에 이제 뭐 아주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뭐 풀만하네요 이런 학생들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난이도는 최상으로 아이들이 느끼고 학교 프린트를 처음 풀이할 때 좀 많이 이제 어려움을 좀 겪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풀 때 일단 뭐 답지 풀이대로 따라가는 것도 이제 좋긴 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학교 프린트를 빨리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익히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많이 물어봐요. 학교 프린트 몇 번 풀면 잘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학교 프린트를 풀 때 너가 이제 3-4번 풀어야 된다 이렇게 횟수를 정하지 말고 그냥 너가 이제 친구가 어떤 문제를 질문을 했어. 그런데 그 문제를 너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설명해 줄 수 있을 때까지 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생들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뭐 3-4번 풀었을 때 그 정도 되는 학생들도 있고 뭐 5-6번 풀어야지만 그렇게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선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수학 기본적인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더 많이 풀어서 조금 푼 학생들과 이제 실력이 동등해진다면 그거는 이제 공평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 프린트는 좀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힘없이 설명해 줄 수 있을 때까지 푸는 게 맞습니다. 꼭 그렇게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많이 물어보죠. 저는 사실은 이제 수학은 좀 약해요. 그래서 내신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잘 못 볼 것 같은데 뭐 그런 아이들도 많고 한데 대원은 이제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저는 이제 좀 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학교 프린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프린트 등한시하면 시험 잘 못 봐요. 그리고 수학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학교 프린트를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학교 기출 유형 열심히 익히고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 이제 시험을 잘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수학 실력이 좋은 아이들이 잘 풀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100%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을 다 맞아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요거는 뭐 당연히 맞긴 합니다. 객관식을 다 맞으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부터 단답형 몇 개를 맞추느냐 그렇게 싸움이 되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1학기 중간, 2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1등급 컷이 90점대가 됐기 때문에 객관식을 다 맞아야 되긴 하는데 이제 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이 항상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객관식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들은 아이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올해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게
그 일단 객관식의 난이도가 좀 있을 때 단답형의 난이도가 과거보다 좀 낮아졌어요.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풀만해요. 그러니까 작년만 보더라도 단답형은 되게 어려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싹 바뀌시면서 지금 1학년 선생님 3분 계시는데 그 중에 2분이 올해 처음 오셨어요. 예, 한 분은 작년에 처음 오셨고 그래서 이제 좀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답형 난이도가 이제 좀 낮아졌어요. 과거처럼 풀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렵고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객관식 뒤쪽이 되게 어려워요. 객관식 15문제 있는데 그중에서 13, 14, 15번이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는 차라리 너희가 딱 봤을 때 못 풀겠다 싶으면은 단답형을 봐라. 예, 그럼 단답형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틀려도 단답형 한두 개 맞추는 게 등급 업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이번 기말 때도 그런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객관식 15번을 현실적으로 1등급 컷이 81이면 진짜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15번 그냥 저는 버렸대요. 그래서 단답형을 쭉 보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3개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 3개를 맞춰서 이제 등급이 올라가고 이런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객관식을 다 맞는 게 좋긴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객관식 끝에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단답형을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답형은 배점이 작긴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현재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단답형은요 학교 프린트 문제가 일단 좀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 좀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교과서 문제도 넣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선생님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는 좀 쉽긴 한데 교과서 문제도 좀 넣기 시작했고 그리고 외부 문제를 좀 넣으시죠. 예, 그래서 학교 프린트와 교과서 문제가 보통 이제 단답형 6문제 중에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집은 몇 권을 풀어놔요? 요것도 많이 물어보죠. 예, 이제 대원외고 입학하기 전에 이제 문제집 몇 권 풀어야 돼요. 요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방학 동안에 시간이 많으니까 뭐 4-5권의 문제집을 풀겠다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4-5권의 좀 뭐 4권의 문제집을 예를 들어서 풀겠다 하면은 솔직히 이제 이번에 뭐 전공어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좀 많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문제집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일단 대원외고 정도면은 입학할 학생 정도라면은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가 목표량을 정했으면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4권을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서 이제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대충 풀게 되고 끝에 흐지부지하게 뭐 끝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나눠주는 과제에다가 플러스 최소 1권, 많으면 2권 정도만 소화하자. 예, 그거만 확실하게 하자. 풀고 너희가 모르는 문제 오답 정리 다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별로 학생들 처음에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별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제 번호 다 알려주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다 물어봐라. 그러면은 너 실력에 맞춰서 내가 어떤 문제집을 추천해 주겠다. 그래서 실력별로 좀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많이 참고하시는 문제집이 일단 뭐 그 아이들 정보에 의하면 선생님 책상에 꽂혀 있는 문제집 몇 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알아와.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거기 단답형 비슷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간 난이도 좀 있는 문제집만 말씀드리자면 1등급 수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등급. 그리고 531 프로젝트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근데 531 프로젝트라는 문제집의 버전이 또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버전의 문제집. 예,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단답형을 좀 오래 나긴 했었어요. 외부 문제 중에. 근데 어쨌든간 문제집은 너무 많이 푸는 거는 비추입니다. 예, 그리고 선행 여부가 중요한가요? 중요하긴 합니다. 선행을 이제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제 선행을 뭐 이제 선배들도 보면은 이제 고등 과정을 다 끝내고 왔대요. 그럼 제가 툭툭 물어봐요. 이거 미분 어떻게 하는 거냐? 확통해서 이건 어떻게 하나도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자기가 시험을 잘 보고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선행을 안 했다고 해서 시험을 못 보고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최소 요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1학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냥 1학년 과정은 다 수학 상하는 다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수원 수투를 어느 정도 봐둘 거. 예,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선행을 저는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는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끝나고 요때부터 해서 이제 올라갈 때 준비를 해도 실제로 이제 크게 문제가 없고 상위권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선행 여부에 너무 막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수상하 정도는 다 제대로 좀 끝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변형 문제 풀어보신 것이 좋나? 이건 뭐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그냥 학교 프린트만 딱 풀어보고 시험 가서 변형 문제를 접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형되고 저렇게 변형되고 유형들을 많이 연습해보는 게 확실하게 좋긴 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도 뭐 이제 쓰면서 좀 민망했는데 학원에서 이제 원래는 이거 말고 다른 걸 넣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학원에서 좀 자극적인 거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그럼 뭘 할까요? 하니까 이거 쓰래요. 처음에는 이제 왜 김우진이어야 하나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좀 닭살이라. 근데 어쨌든 저 이런 거 좀 민망한데 어쨌든 하나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쓴 김에 제가 이제 애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선배들한테 이제 개강했으니까 너 왜 여기 다녀? 너 왜 내 수업 들어? 물어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일단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뭐 S&T 수학을 가장 이제 대원에서 많이 다니니까 일단 그런 얘기도 하고 친구들이 많이 다니니까 왠지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요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학 간 선배들 조교를 통해서 이제 계속 질문 받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원에 직접 오기 좀 부담스러운 아이들은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저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업 10시에 딱 마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새벽에 퇴근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나면은 그날 질문을 쫙 보면은 이제 카톡에 보통 한 30개, 적을 때가 30개, 많을 때는 막 50개도 넘어가고 그럼 그거를 이제 그냥 글씨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태블릿으로 영상으로 찍어서 다 보내줘요. 예,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조금 편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 뭐 변형 문제 풀 수 있는 거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뭐 성적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다닌다. 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그 강사 생활을 2007년부터 했어요. 예, 그래서 대원외고랑은 희한하게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인연이 돼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대원은 계속 이제 수업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 이제 대원 강의를 시작할 때는 그냥 아이들의 수준에 딱 맞춰서 물론 그때 대원 아이들은 수학을 진짜 잘했어요. 그때 진짜 잘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이들의 딱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 예, 그리고 기출 유형 조금 보고 예, 요 정도로 수업을 했는데 그럼 애들도 다 잘 따라오고 예, 좋은데 시험을 봐보니까 계속 그 성적만 유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내 수업을 듣는 애들이 그냥 유지하려고 오는 애들은 아닐 텐데 물론 1등급 아이들은 유지하는 게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방법을 바꿔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기출 유형들을 정확하게 이제 다 파악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나 문제를 풀 때 이제 답지대로 풀어주는 게 아이들이 사실은 이해를 제일 잘해요. 예, 그렇긴 한데 그렇게 풀어서는 시험 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푸는 팁, 공식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제 수업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죠. 예, 보통 답지 풀이는 저렇지 않은데, 근데 풀이는 되게 짧은 것 같은데 좀 어색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제 수업을 들을 때 약간 이제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갈리는 게, 저는 그렇게 안 할래요. 그냥 답지대로만 할래요. 그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물론 잘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지 아니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고 아무래도 풀이를 이제 좀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응하려고 연습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성적이 많이 올라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막 5등급 학생이 3등급 나오고 4등급 학생이 2등급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 뭐 1등급 아이들이 계속 1등급 찍는 것도 좋은데 이제 4, 5등급 아이들이 2, 3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정말 좋아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올리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렇게 오른 아이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학년, 2학년 모두 다 1등이 저희 학원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1등이 나왔고, 근데 그 1등이 둘 다 1학기 때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모두 다 1등이 이제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 중에서 나왔는데 둘 다 1학기 때 2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이에요. 근데 수학을 1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학생들도 제 풀이를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요랬던 아이들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예, 그런 것들이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예. 민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왜 이렇게 됐죠? 이게 그럼 잠시만요. 글씨가 왜 이렇게 보이죠? 어쨌든 예, 대원외고 문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일단은 이제 작년까지는 객관식 문항이 이제 16문항이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15문항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단답형은 6문항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항은 이제 학교 프린트의 문제들과 근데 올해 좀 특징이요. 작년까지는 학교 프린트 문제를 이제 변형을 아주 심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끝에 몇 문제만 그냥 좀 심하게 변형하고 전체적으로는 학교 프린트를 그냥 비슷하게 깔았다면은 올해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좀 많이 바꾸고 전체적으로 학교 프린트 문제를 좀 많이 변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특징이 이제 작년과 재작년과 좀 다르게 이제 교과서 문항을 좀 많이 넣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에는 원래 외부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객관식에 외부 문제도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좀 변화를 해서 아무래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프린트의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완벽한 소화가 쉽지 않아서 학교 프린트의 반복 학습이 필요하고 반복 학습뿐만이 아니라 빨리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도 익혀야 되는 좀 부담이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변형 문제도 있지만 심화 변형 문제들도 출제되기에 그냥 모범 답안을 기계적으로 막 외워서 풀면은 절대 고득점 받을 수 없어요. 절대 고득점 받을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와 교과서 이해 문항들도 출제되기에 이외의 문제들도 유형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답형도 이제 고난도 문제로 구성이 돼 있긴 하지만 학교 프린트와 교과서 문제가 4문항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항이 이제 3문항이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10점씩 이 배점이 크죠. 예, 그런데 올해의 특징이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이 그냥 뭐 일반고나 이런 데 있다가 오셔서 더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서술형 채점을 너무 깐깐하게 하세요. 원래 이제 시험 1등급 컷이 81점 정도 그렇게 되면은 서술형을 되게 후하게 채점을 해주시는데 너무 깐깐하게 채점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근데 세문항 학교에서 주어주고 모범 답안도 주어져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만 쓰면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좀 이제 감점을 좀 올해는 좀 심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필승 전략 이렇게 해서 뭐 개념 수업 뭐 차별화 등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말을 이제 멋들어지게 쓰려고 이렇게 쓴 것이고요. 이거는 그냥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냥 이제 정석이나 보통 이제 뭐 개념서 같은 데 나오는 내용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대원 내신은 부족해요. 그래서 대원 내신에 자주 나오던 개념들을 또 익힐 필요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 문제 풀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쭉 이렇게 수업은 일단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또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프린트 일단 해설은 일단 저는 알아야 된다고 봐요. 빠른 풀이도 익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왜 알아야 되냐면은 학교 선생님은 거의 이제 학교 프린트 해설지대로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변형을 하시기 때문에 해설을 숙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을 살짝은 벗어나지만 이건 막 뭐 대학과정 엄청 어려운 거를 끌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학교 프린트랑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요. 예.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숙지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위한 공식 팁 암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예.
자, 일단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오메가 얘기는 뭐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무조건 나오죠. 학교 시험에 뭐 무조건 100% 나오는 내용이고, 한데 이제 개념을 익히고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계시면은 여기 일단 요거 다 알죠? 다 알죠? 그렇죠? 아마 여기에 제가 6개를 딱 써놨는데 요 4줄까지는 아마 문제집을 한두 권만 풀어봐도 아마 다 알 거예요. 이렇게요. 다 알 건데 저는 이제 무조건 이거 강제 암기예요. 워낙 뭐 많이 복습시키고 이러는데 요런 것까지 아마 이것까지 외우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요것까지 외우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텐데 저는 이것까지 다 외우라고 시켜요. 예, 강제로 시키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외워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예요. 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학교에 있었던 학교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인데 좀 고난도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요게 이제 풀이죠. 학교 프린트의 풀이 조금 길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제 저거를 외워서 푸는 아이들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보고 z제곱 마이너스 z바가 0이다. 그러면 요게 넘어가면은 z제곱과 z바가 같구나. z제곱과 z바 같은 거는 여기서 외웠는데 그래서 요걸 외워서 z는 요거구나를 그냥 알아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오면은 이거 풀어봐 하면 다 이렇게 풀고 있거든요. 이게 편한 풀이에요. 풀이가 좀 길어도. 예, 그런데 요런 거를 이제 외워서 익혀서 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다는 거고 요거는 생략 없어요. 중간 생략 없고 저것만 잘 익혀주면은 요렇게 바로 풀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번호를 안 바꿔놨네요. 이제 올해 학교 프린트에도 있었고 얘가 104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좀 고난도 문제였어요.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아마 이제 뭐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좀 풀어봤거나 아니면 학교 프린트를 풀어본 이제 학생들이라면 뭐 충분히 봤었을 법한 문제고 풀이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풀이가 꽤 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풀어요. 아이들도 제 수업을 듣거나 하면 이렇게 풀죠. 근데 이거 또 어머니들께 생각하실 때 중간 과정 막 많이 생략했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딱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빨리 풀기 위한 또 방법을 익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풀 수 있다 해서 학교 프린트 원래 풀이를 알긴 해야 돼요. 저 이거 다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다. 학교 선생님도 어차피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저 유형이 저렇게 비슷하게 나오면은 이 풀이를 너희가 알긴 해야 되지만 이렇게 푸는 법을 익히면 훨씬 빠르다. 그래서 변형 문제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푸는 거를 연습을 시키고 이러면 확실하게 속도도 빨라지고 다른 문제 좀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그 내신 기간에 들어갔을 때 변형 문제인데 그냥 학교 시험 형식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변형 문제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뭐 객관식 15개, 그다음에 단답형 이렇게 6개, 서술형 3개 이렇게 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제가 여기에 조그맣게 좀 글씨가 지금 잘 깨져 보여서 그런데 요게 이제 학교 프린트 원본 문제 번호를 이렇게 좀 넣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틀리면은 그 문제를 다시 보고 이제 익혀라. 이렇게 해서 변형 문제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아까 내년부터네요. 결국 2023년부터 이제 학원에서 변형 문제 팀을 꾸려줬어요. 그동안은 이제 저 혼자 하느라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변형 문제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유능한 인재들인데 제가 이제 만드는 거에다 플러스 이제 변형 문제 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변형 문제를 더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내년에 내신 대비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변형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문제들을 그 친구들이 만든 거를 제가 다 검수를 하긴 하죠. 그래서 변형 문제 양은 이제 좀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변형 문제 팀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시간표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화목토에 다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수학 상하를 다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학 상은 이제 실력 정석으로 일단 메인 교재는 실력 정석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력 정석으로 수업을 할 때
그 정석에 있는 내용만 보고 수업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내신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으면 어떤 유형들을 익히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가니까 거의 과제용이에요. 정석은요. 거의 과제용이고요. 그리고 수학하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요거는 기본 정석으로 할 겁니다. 일단 기본 정석으로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내신 기출 유형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정석은 또 거의 과제용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학하는 지금 조금 이제 아이들 레벨을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수학상은 이제 뭐 실력 정석에다가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와 그 다음에 내신 기출 문제를 좀 섞어 갈 것이고 매주마다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하나씩 보고 오답 시키고 예, 그다음에 문제 발송하고 이렇게는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진도 계획은 일단 이렇게 쭉 짰어요. 예, 그래서 진도는 이렇게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내신 개강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내신 기간으로 쭉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하실 거나 있으시면은 저는 이제 바로 지금 이제 선배들 수업을 들어가야 돼서 뭐 이제 학원에 뭐 제 번호나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 예,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또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